활기찬 인생의 건강 지침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활력면 인사드립니다. 팍팍 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최근에 그 공부하는 학생들, 네. 또 직장인분들, 또 주부님들, 뭐 어머님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누구에 찾아오는 통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무엇일까요? 허리, 어깨? 그래요. 뭐 너무 쉬웠네요. 쉽죠? 네. 네, 그중에 사실 바로 어깨 이게 상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상지 질환이라고요? 네, 좀 배웠잖아요. 네. 네, 공부할 때도 많이 쓰지만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직장인분들은 컴퓨터 앞에서 또 주부님들, 어머님들 가사일, 뭐 입감, 뭐 육아일 다들 아마도 이런 통증 누구나 겪으셨을 텐데요. 네. 저도 오늘 조금 사실 뭐 원고에 있다 보니까 상지 질환을 표현했지만 네. 저도 사실 생소한 건 사실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깨 상지 관절 통증의 원인 바로 알고 치료하자는 주제로 해서 네. 오늘 또 귀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연세 무청남병원의 황병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을 쭉 함께 하시다가 나도 저게 고민인데 이런 생각이 드시다면요. 맞죠. 바로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깨 상지 관절 네. 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 네. 나눠볼 텐데 어깨 하면 생각나는 게 사실은 우리 어머님들 오십견, 맞아요. 그렇죠? 오십견. 오십견 생각나실 거예요. 상지 관절은 그런데 뭔지 그것부터 좀 알아볼까요? 상지. 뭐 어떠한 질환들이 쭉 있는 것인지 한번 조목조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흔히 말해 상지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팔에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 거고요. 네. 가장 흔하게 생기는 건 어깨에서부터 보면 오십견이 가장 흔하고 네. 석회화 건염,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흔히 테니스 엘보라고 알고 있는 뇌상염이 흔하게 생기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손에는 뭐 많이 써서 생기는 관절염도 있지만 주로 이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잘 생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게 되는데요. 네. 그게 대표적인 상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체 팔이면 되는 것인데 굳이 한자식으로 상지 관절에서 어렵지 않네. 네. 상체 팔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 하나하나 또 질환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도 쉬운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뭐 테니스 엘보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네. 또 오십견도 들어봤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그 전에 좀 뭐 권대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아는 척이 많잖아요. 그 전에, 네. 아는 척이 많은데 이 아는 척이 다 진실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을. 네, 그러면서 네. 하나하나 배워가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의학에 대한 상식은 오해일지 진실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오해와 진실 뭘까요? 양손이 아픈 경우에는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한다? 아니 무슨 응? 너무- 오랜만에 우리가 마음이 통했어. 네. 손목이, 그러니까 양손이 아픈 경우에는 네.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한다.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뇌졸중과 무슨 양손 무슨 상관이 손이랑 있을까요? 일단 잘 모르겠어요. 네. 맞죠 원장님? 우리 네.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X. X가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 이제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손에 통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손에 이제 마비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뇌졸중의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통증이 네. 아니고 마비 같은 경우는. 근데 손이랑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결국 이제 신경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머리 쪽에 이상이 생기면 네. 손으로 가는 신경이나 뭐 다리로 가는 신경에도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네. 마비 증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어떤 뭐 그렇죠. 사물, 물건을 짚지 못한다거나 뭐 그렇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비가 나타날 때도 보통 양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 주로 한쪽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죠. 알겠습니다. 양손은 아닌 경우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두 번째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손과 손목의 통증은 어깨 질환과 관련이 없다. 아니죠, 관련이 있죠. 있다.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 오늘은 어. 맞죠, 저희. 그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가요?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어깨 질환이 있다고 하면 초기에는 어깨 부위에만 통증이 있고요. 네. 이 질환 자체가 너무 진행하게 되면 방사통이라고 해서 팔이나 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이미 이제 많이 진행한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방사통 많이 들어봤어요. 네. 자, 멋지네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50견 얘기하면서 네. 지금 어떠한 증상들이 있고 뭐 오해와 지식까지 지금 알아봤는데 네. 정확하게 진짜 이참에 맞아요. 50견 어떤 질환이고 어떤 네. 증상과 동반하는지 우리 알고 가시죠. 네. 설명해 주세요, 원장님. 네, 50견은 뭐 질환명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깨 자체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해서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막이 굳어서 생기는 거고요. 네. 주로 이제 예전에는 뭐 40, 50대에서 많이 생겨서 50견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젊은 나이에도 팔을 많이 쓰면서 어깨 회전근개라고 하는 어깨 근육이나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점점 그 연령대가 낮아지는 그런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주요 증상. 네. 50견의 주요 증상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주로 평상시 이제 밑에서 움직이는 거는 상관없는데 주로 옷을 입을 때나 뭐 뒷짐질 때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게 계속 진행하게 되면 밤에 통증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50견이 이 질환명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증상이었어요. 네. 보통 나는 50대가 아니니까 50견은 50대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증상이라는 뜻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50견 이외에도 저 이 질환 많이 들어봤어요.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 특히 운동 스포츠 선수들? 뉴스, 네, 맞아요. 네, 스포츠 네. 뉴스에 굉장히 자주 등장한 맞아요, 질환인데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보통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간혹 이제 혼돈하시는 경우가 네. 많은데요. 흔히 말해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서 힘줄이 끊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거 자체로도 어깨가 이제 굳어서 50견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대부분 그냥 아무 원인 없이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50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점점 좋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어깨가 계속 굳어 있고 통증이 있는데 그게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간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다른 원인, 회전근개 파열이나 이런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50견 같은 경우에는 팔을 올리게 되면 본인이 이제 통증을 참고 올리려고 해도 끝까지 올라가지지가 않고요. 네.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 참고 올리면 팔이 다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태세요. 네. 참. 이 사실 남자들의 그 매력 중에 하나가 어깨가 또 멋진 남자들이 그렇죠. 아주 그냥 네. 여성들에게 각광을 받는데 이 어깨라는 게 구조가 아주 복잡한 모양이에요. 맞아요. 다양한 아픈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그 우리 문을 열면서 지영 씨가 또 석회화 권염 얘기도 했었어요. 네, 네. 석회화 권염은 또 어떤 질환이고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석회화 권염은 네. 이제 어깨를 돌리는 힘줄에 석회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보통 이게 석회 자체가 생긴다는 것 자체는 팔을 써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고요. 네네. 대표적인 증상은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고 일어나서 팔이 전혀 안 움직여지고 오. 통증 때문에 거의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응급실이나 이런 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되는 어깨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네. 통증이 세군요. 네. 주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요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뭐 이제 팔을 많이 쓰거나 다치거나 그런 적도 없는데도 네.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팔이 빠질 정도로 많이 아프다고 하시고요. 네. 특별히 어느 부위를 아예 팔 자체를 움직이질 못하게 되세요. 네. 그래서 보통 이게 초반에는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치료를 하게 되면 재발이 잘 안 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계속 통증이 있다고 하면 석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힘줄 자체 이상이 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알아본 이 많은 증상을 동반하는 이 질환들, 네. 이걸 좀 치료하고 싶은데, 기왕이면 수술 좀 안 하고 그렇죠. 치료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 들지만, 그래도 치료 방법이라는 게 결국 또 수술해야 된다면 해야 되잖아요.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원장님. 네. 일단 모든 질환이 다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뭐 질환이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뭐 약물 치료나 체외 충격파, 주사 치료, 뭐 물리 치료, 운동 치료를 통해서 거의 뭐 어깨 질환도 뭐 열의 9은 다 저절로 호전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대신에 뭐 통증이나 이런 게 뭐 약을 드시면서 너무 오래 참거나 더 아픈데도 일부러 움직이시면서 악화를 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가 굳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뭐 몇 달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으면 그 굳은 부위를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다 이제 유리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네. 네. 석회와 건염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석회이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내시경술을 통해서 석회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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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증상이 심하지 않다 한다면 비수술적인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다면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맞아요.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에는 네. 수술적인 치료가 병행이 돼야 할까요? 그렇죠. 수술적인 치료가 이제 병행이 돼야 하고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는데도 계속 뭐 보존적인 치료만 하다 보면 네. 결과적으로 뭐 아플 때로는 시간이 계속 가면서 통증은 또 그만큼 있고 나중에 뭐 수술적 치료를 어차피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고 재활을 빨리 하는 게 일상생활로 복귀도 더 빠르게 되고요. 네. 그래서 통증도 더 빨리 가라앉게 됩니다. 네. 네. 근데 뭐 크게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네. 뭐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고 해도 요즘은 되게 간단하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뭐 관절 내시경 치료로 수술 네네. 많이 하신다고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다 뭐 피부 절개를 통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다 이제 뭐 의료 기술이 발달하게 돼서 네. 관절 내시경으로 하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흔히 말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복강경 같은 경우처럼 어깨 주변에 구멍을 내서 네. 그 구멍을 통해서 레이저 기구를 넣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네. 네. 실제로 그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시술하는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네. 함께 보시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마취를 해서 팔을 좀 당겨주는 상태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어깨 자체 관절이 굳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오십견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요. 저희가 피부 절개를 통해서 그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네. 저렇게 오. 불그스름한 부위가 보이는데 저런 부위가 전부 다 염증이 있는 부위고 두꺼워진 부위입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저렇게 집게 같은 걸로 아, 뭐 다 떼어내네요? 굳어 있는 부위를 다 풀어주는 겁니다. 오. 풀어줘서 잡고 있는 부위를 풀어내는 거고요. 네. 또 동반돼서 어깨 주변에 뼈나 그런 뼈가 자라 있는 경우에 네. 저희가 그 뼈를 이렇게 이제 박리를 해서 그 뼈 부위를 다 다듬어주고 염증을 다 네. 제거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보시면 신기해요. 네. 꼭 그 수중 탐사를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예. 뭐 일단 크게 확대를 그러니까 해서 자연스럽게서 보는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부 다 저 이제 레이저 기구를 통해서 염증을 다 제거하고 있는 저런 과정이고 아, 그리고 뭐 피부 절개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회복도 빨라지시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은 마취를 마취하고 하시는 거죠. 네. 마취하고 하시는데 마취 시간이 그렇게 길거나 그러진 않고요. 뭐 보통 한 2~30분 안에 끝나는 것도 있고 더 오래 걸리는 경우는 1시간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 관절 내시경이 일단 확대를 해서 굉장히 네. 좀 커 보이긴 하지만 네, 네. 굉장히 얇은 관이죠. 그렇죠. 그게 1cm가 안 되는 어. 관으로 다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뭐 치료도 좋지만 여성분들 경우에는 흉터도 좀 그렇죠, 걱정이 그렇죠. 되니까요. 맞아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장점을 조금 더 짚어주시죠, 원장님. 네. 관절 내시경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수술 부위를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작게 되고요. 네. 또 흉터가 작고 절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 기간 자체가 짧아지고 또 수술 후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낮게 됩니다. 또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직접 카메라 부위로 보면서 어깨의 모든 부위를 보기 때문에 혹시 MRI나 그런 거에 상에서 보이지 않는 병변이 있을 경우 네. 직접 눈으로 보면서 치료가 가능하게 되고요. 마취 시간 자체가 길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같은 만성 질환을 앓는 분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수술하고 나서 통증도 짧아지고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빨라지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환자분의 생활 그리고 네. 몸의 부담을 굉장히 적게 해주는 그런 시술법이다라는 생각이 장점이죠. 듭니다. 네.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주실까요? 네. 실제로 이제 오십견을 치료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다른 치료로 다 이제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관절 내시경 치료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빨갛게 되어 있는 부위가 관절막이 두꺼워져서 염증 때문에 두꺼워져 있는 부위인데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여기 집게 같은 내시경 기구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굳어 있는 부위를 좀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서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붙어 있는 부위를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그 팔 자체는 시술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는 끝까지 다 올리거나 움직이거나 그런 건 다 가능한 상태로 되게 됩니다. 네. 네. 보시면 이거 엑스레이 상에서 어깨 위쪽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석회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분도 다른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 별 차도가 없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행하게 되는 게 석회 제거술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관절 내시경상에서 보면 이 빨갛게 생긴 부위가 이제 어깨 근육 부위고 그 사이로 이렇게 하얗게 생긴 하얀, 부위가 네. 석회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제거를 해주게 되면 역시 뭐 통증도 금방 가라앉게 되시고 네.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게 됩니다. 네. 네. 또 다른 사례가 있죠? 뭐 아까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석회성 건염 환자분이신데 네. 이분도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석회고요. 네. 이걸 다 제거하게 되시면 오른쪽처럼 이전에 그 하얗게 보였던 석회도 다 실제적으로 엑스레이 상태에서 없어진 걸 확인하게 되고 네. 통증도 가라앉게 됩니다. 네. 네. 참 신기해요. 왜 우리 그러니까요. 석회라는 게 돌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몸에 딱딱하게 돌이 굳은. 왜 그런 게 생길까요? 이게 뭐 흔히 뭐 다른 분들 보면 뭐 칼슘을 많이 먹어 생긴다고 네, 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오해와 또 아니고요. 진실이 있죠. 네, 맞아요. 팔을 많이 써서 이게 퇴행성 변화, 퇴행성이 오는 그런 과정 중에서 생기는 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발생한다는 거 좀 무섭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어깨 그리고 이제 팔 관절 통증 원인을 좀 알고 네. 좀 치료를 해보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TV를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걸레질 방걸레질 하다가 이렇게 서서 갑자기 보이고 또 이렇게 설거지 하시다가 뭐 저거 내 내게 경우잖아. 하나 이러면서 네. 아이고 전화를 해봐야겠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상담 들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예. 네, 원장님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예. 편찮으신 부위, 어깨나 뭐 팔 관절 같은 경우 어떠신지 예. 좀 말씀해 보세요. 예, 예. 네, 뭐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원장님, 저기, 허리하고 어깨인데 어깨가 석회가 돼가지고 주사 계속 맞았어요. 네. 총파보고 찔렀어요. 총파보고. 네. 근데 막 어깨가 통증해가지고 옆으로 잠을 못 자요. 막 쑤시고 아파서. 그- 어깨하고 허리하고. 예, 예. 치료받은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 꽤 오래됐어요. 한 1년 됐나? 1년 되셨어요? 1년 안 됐나 모르겠네. 1년 됐나? 예. 보통 석회 때문에 불편하신 거면 초반에 뭐 한 몇 주간 불편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 불편하다고 하시면 석회 자체가 예. 결국은 힘줄 속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석회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석회성 건염일 경우에도 회전근개 파열이랑 동반이 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뭐 석회 치료를 1년 이상 받았는데 별 차도가 없다고 하시면 그 근본 원인 자체가 석회가 아니고요. 회전근개 힘줄일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MRI나 다른 검사를 한번 해보셔서 석회 말고 실제로 다른 병변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세요. 네. 네. 그런 게 역시나 앞서 소개했던 그런 시술 방법으로 치료가 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과 상담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불편하신 사항 말씀해 보시죠. 예, 어깨가 이렇게 치리치면서 땡기고요. 네. 절리고 팔꿈치로 지금 막 되게 그냥 절려갖고 네. 이렇게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 팔꿈치로 내려오고 네. 팔꿈치에서 또 어깨로 쪽으로 또 올라갔다가 또 네. 어떨 때는 또 팔꿈치 또 내려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겨드랑이의 뒤쪽이 있죠. 네. 거기도 땡겨요, 굵기가. 그 아픈 게 지금 얼마 되셨어요? 아픈 지는 꽤 오래돼요. 한 이게 몇 달 되셨어요? 아니면 그것도 넘으셨어요? 몇 년 됐죠.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아프신 거 양상이 뭐 어깨랑 팔꿈치랑 같이 아프시다고 하시는데요. 좀 네. 따라 내려오고 그런 양상으로 봐서는 아마 어깨나 이런 데 어깨 쪽에 불편하셔서 이게 너무 오래 진행돼서 팔까지 좀 증세가 내려오시는 거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깨 질환 뭐 단순 염증이라고 하면 한 2, 3개월 아프다가 점점 좋아지셔야 되는데 이게 몇 달, 뭐 몇 년 이렇게 아프셨다고 하시면 염증 단계를 이미 지나셨을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약이나 뭐 그런 주사나 그런 거 계속 맞는 게 아니시고 실제로 어깨 속에 다른 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처 병원이나 그런 데 가셔서 뭐 MRI나 다른 검사를 해 보셔서 근본 원인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세요. 네. 우리 어머님 그 설명 듣고는 깊은 한숨이 네. 나오셨어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상담 내용 기왕이면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하셨을 텐데
어쨌든 증상을 듣고 가능성 있는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약만 드시다가는 맞아요.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빨리 맞아요. 근처에 있는 병원을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담 전화 연결돼 있고요. 원장님께 직접 불편하신 어깨라든지 팔의 관절에 어디 아프신 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네. 네, 뭐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어깨 있잖아요. 네. 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관절이라 그랬어요. 관절이 옛날에 예. 생선 관절이요. 네. 제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전에. 네. 그래서 관절이 심한데 개인 병원에서 저기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MRI를 찍어봐야 된다 그래요. 네. 근데 팔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를 않거든요. 네. 지금 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4세요. 그러면 보통 지금 연세에는 어깨에는 뭐 관절염이 생기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이르신 나이고요. 네. 보통은 힘줄이나 이런 데 이상이 생겨서 그 계속 방치하게 되면 관절염이 생기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한 70 정도 넘으셔야지 관절염까지 진행이 많이 되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뒷짐도 좀 덜 되고 통증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 이제 어깨가 굳어서 어깨 자체가 다 안 움직여지는 그런 증상인데 네. 기간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면 뭐 이제 운동이나 다른 치료를 해보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증세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되거나 뭐 밤에 주무실 때 불편하다고 하시면 네. 이제 MRI나 그런 검사를 해봐서 근본 원인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네. 자, 그럼 다음 분을 또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예. 네, 상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께 직접 불편하신 사항을 말씀하십시오. 네, 뭐 어디가 불편하세요? 원장님이세요? 네, 아 제가요. 네, 좀 암이 걸려가지고 예, 이제 가게 되면 집에서 이 항암 맞으면서 네, 몇 번 이렇게 한 일주일만 가서 집에 가서 먹고 오라고 그래요. 뭐 음식을 네네. 잘 먹고 오라고. 네, 그래가지고서 이게 소변 치료기를 꽂았어요. 소변 치료기를 달았는데 네, 그게 집에 와가지고 화장실이 큰데 예, 욕조에 그냥 그 저기 소변기를 꽂았으니까 싸도 되는데 네, 습관이 안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가다가서 그 세면장 욕조에다가 네. 아주 죽을 정도로 그 어깨를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네. 아, 그런 지가 지금 횟수로 6년째 난 거예요. 6년 되셨다고요? 예, 올해 내가 예. 그러고서 그 일산병원에 네, 정형외과 가서 치료를 좀 받았어요. 네, 근데 받았는데 별 효과도 없고 물리치료도 웬가 다 받아봤는데 또 그 원장이 또 다른 데로 또 가고 잠깐 또 그 자리가 또 원장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냥 후임이 또 얼마 전이가 왔더라고. 네, 그래가지고서 그냥 뭐 신속히 안 해가지고선 받질 안 했어요. 팔을. 네. 근데 이 팔을 전혀 이렇게 쓰지를 못하세요? 들지를 못한 것보다도 뭘 조금 들었다. 예, 내가 좀 뭐 그러기라도 좀 수준 어느 때는 이렇게 젓갈질 이렇게 뜨는 것도 네.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뼈나 이런 건 다 괜찮다고 들으셨어요? 예예. 근데 계속 불편하시고 6년 되셨고 계속 이렇게 나이 먹었으니까 되게 우리 영감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4이에요. 74시고 이게 이전에 넘어지고 나서 불편하다고 하시면 뭐 초반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골절이나 그런 건데 골절은 엑스레이나 그런 걸로는 다 나타나게 되고요. 예를 들어 골절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뼈 같은 경우는 조금씩 붓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증이 점점 좋아지셔야 되고요. 근데 다치고 나서 계속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 흔히 말해서 뭐 뼈가 괜찮은데도 계속 아프다고 하시면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힘줄이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힘줄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네. 문제가 6년 이상 지났다고 하면 뭐 힘줄 같은 게 끊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말려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으면 힘줄이 많이 말려 들어갈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거 하나는 만약에 이제 힘줄 자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말려 들어가지 않거나 뭐 꼬맬 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컨디션을 보고 만약에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고 하면 네. 빨리 거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낫죠. 뭐. 힘줄이 말려 들어갔다고 해도 치료 방법이 있는 거고, 그렇죠? 힘줄이 네. 많이 끝까지 다 말려 들어가면 그때는 뭐 힘줄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네네. 다른 뭐 관절, 인공관절이나 그런 걸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네. 전에 힘줄이 아직까지 많이 말려 들어가 있지 않으면 힘줄 봉합술이나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네.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려보면 뭐 골절은 아닌데도 계속 넘어지고 나서 큰 외상 후에 아프다고 하면 네. 인대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네. 더 이상 뭐 악화되기 전에 지금 상태를 잘 그러니까요. 모르니까요. 네, 네. 악화되기 전에 빨리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목소리만 들어도 많이 펼쳐내시는 네. 느낌이 있습니다. 빨리 쾌유하시고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분 한 번 더 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상담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네, 원장님께 직접 불편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뭐 어디가 불편하세요? 한 2년 전인데, 저 식당 일하러 다니다가, 네, 이제 운동을 좀 10분간 운동하는 데를 가서 운동을 마치고 일을 하는데, 팔을 옆으로 이렇게 벌리고, 네, 뒤에 이래 깍지해가고 뒤로 쭉 하니까, 네, 살이 뜨끔하게 아파요. 네, 그런데 일하다가 이제 정형외과 가버려서 가갖고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네, 어깨가 힘줄이 뭐 끊겼다면서 염증이생이 되라해요. 네,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서 그래서 치료를 좀 받다가 이제 식당 일을 하니까 잘 못 받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좀 받다가 이제 할머니가 병이 들어가 유수로 내려왔어요, 부산서. 네. 와가지고 이제 통증 클리닉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네, 아저씨가 그거 가면 참 잘 나습니다 해서 그거를 갔어요. 네, 그래 이제 그거 또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한 거 똑같이 네. 안주까지 수술 단계는 아니다 고 그 네. 이야기까지 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몇 번 가다 보니까 괜찮아서 또 아프면 또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도 똑같는 거예요. 네, 그 증사가. 그래서 저를 안 갔거든요. 네, 그래 안 갔는데 이제 최상립들의 문지를 닦으려면 팔이 아파요. 네. 이게 좌우로 돌리려면 아프고 네, 지금도 뒤지기를 한다니까 손을 깍 해갖고 하면은 네, 조금만 아파서 못해요. 네. 근데 밤에 자면은 어깨가 시려면 잠을 못 자요. 항상 그러세요. 이래 싱글하고 전기장판을 깔고 자야 네. 돼요. 그 아픈 게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2년 되셨어요. 예. 그 마지막으로 초음파 해보신 건 얼마 되셨고요? 처음 한 거는 내가 작년 10월 달에 왔으니까 네. 겨울 내에 갔는갑습니다. 그 한 작년 겨울 정도 하셨던 얘기죠. 예. 보통 이제 힘줄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손상이 되는 게 염증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예. 여태까지 치료하신 게 염증 치료인데 힘줄 자체를 이제 계속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퇴행성으로 염증이 더 진행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염증에서 힘줄이 이제 찢어지는 그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초음파 검사하신 게 거의 지금 한 9개월 정도 뭐 그 정도 됐다고 하시면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고 네. 이전에는 염증 단계이기 때문에 뭐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가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밤에 잘 때까지 그렇게 아프다고 하시면 이게 염증 상태로 넘어서서 이제 힘줄 자체 이제 끊어지는 과정으로 갈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경우 되면 지금은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원장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네. 빠른 치료를 또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난히 조금 어. 통증이나 이게 질환이 네. 심하신 분들이 상담 전화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기다리고 네. 계시는데요. 빨리 한 분 더 연결해 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구체적으로 불편하신 사항 원장님께 직접 상담을 좀 받아보시죠. 네네. 네, 뭐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저는 어깨하고에 네. 예, 오른쪽 팔이 조금 이렇게 똑바로 안 펴집니다. 팔꿈치가 안 펴지세요? 네네. 뭐 다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고. 다치고 그런 적은 없는데 그냥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몇 년 전부터 자꾸 더 많이 이렇게 팔이 많이 안 펴지네요. 지금 불편하신 게 팔꿈치가 더 불편하세요? 어깨가 더 불편하세요? 어깨 아프면서 이렇게 팔이 그렇더라고요. 그러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만 들어봐서는 팔꿈치가 잘 안 펴지는 거는 뭐 다친 적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시면 네. 대부분 팔꿈치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럼 관절염이 생기면 팔이 끝까지 다 안 펴지게 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좀 경우에는 불편합니다. 그렇죠. 팔이 안 네, 펴지시는 거는 네. 관절염 자체가 통증만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하시면 네네. 너무 많이 쓰거나 그런 것만 줄이시면서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좋아지실 수가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깨 같은 경우에는 통증 자체가 뭐 계속 점점 심해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힘줄이나 이런 데 이상이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쪽 팔이 계속 아프신 거는 이제 많이 써서 생기는 건데 팔꿈치 같은 경우는 관절염 때문에 그렇게 증세가 나타나시는 거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뭐 어깨 속에 힘줄이나 그런 다른 이상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기관 자체가 어깨 자체도 뭐 통증이 염증일 수도 있고 이제 힘줄이나 그런 데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기간이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되거나 잘 때 많이 불편하다고 뭐 느껴지셔서 뭐 자다가 깨거나 그런 게 있다고 하시면 단순 염증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한번 해보셔서 정확한 원인 보고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십니다. 네. 자, 오늘 그 전화 주신 분들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니까 네. 다들 너무 잘 참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뭐 6년을 아니, 참으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네. 편찮으셔서 어떻게 그렇게 아이고, 주무시고 네. 생활하시는지 물론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네. 빨리 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치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네. 그 상담 받을 때 꼭 활용하시고요. 네. 예. 자, 저도 사실 손목이 안 좋아요. 그 겨울에 이제 스포츠를 즐기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짚었는데 몸이 되게 안 좋아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안 좋은 이제 사자를 찍었네요. 네. 예. 근데 특히나 이제 날씨가 안 좋아지거나 추워지면 시큰시큰하죠. 시큰시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가 들어본 건 있어서 네. 그런 의심도 스스로 들었는데 원장님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흔히 말해서 목에 디스크가 생기는 것처럼 손으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거고요. 네. 흔히 이제 목에서 팔로 가는 신경이 크게 세 개가 있는데 네. 네. 그 중에서 정중신경이라고 해서 가장 큰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손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네. 신경이 그 시간이 계속 진행하게 되면 신경 마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네. 아, 그럼 신경마비 증상까지 이게 전 다행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주요 아닌데. 증상이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게 나타나나요? 네. 결국 손목 터널 증후군 자체는 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픈 것보다는 일단 제일 흔한 증상이 저린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손이 저리게 되고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새끼손가락 말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 네. 이제 저리게 되는 증세가 있고요. 손가락이요? 그렇죠. 네. 손바닥에서부터 손가락이 저리는 경우가 있고 네. 간혹 심한 경우에는 많이 눌려 있거나 그 기간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자다가 손이 이제 터질 것 같은 느낌으로 깨게 되고요. 오. 이게 너무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자체가 이제 마비가 생겨서 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그러면 뭐 컵 같은 물컵 같은 걸 들었을 때 저절로 떨어지거나 뭐 젓가락질을 할 때 자꾸 떨어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네. 저희는 많이 들어서 네. 이렇게 심각한 질환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맞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혹시 그렇습니다. 네.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있을까요? 그렇죠. 자가 진단법은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게 해서 붙이는 상태가 되면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눌리거나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분 이상에도 손이 저리거나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이런 상태로 1분 정도 계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손가락에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이 정도가 이제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런 저린 정도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나타날 정도로 저린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냥 평상시 어디 눌렸을 네. 때 저린 그 정도로 이제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심하신 분들은 뭐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약하신 분들은 좀 가볍게 뭐 저린 증상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치료 치료 방법이 방법을 궁금한데. 좀 네. 알고 싶어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거고요. 초반에 이런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손을 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증세고 신경 자체가 눌리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부에 뭐 소염 진통제나 다른 뭐 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 눌린 부위, 염증 있는 부위를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저린 것 때문에 자다가 깨는 정도까지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까지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시술이나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오늘 그 어깨와 또 이제 팔 관절 네. 통증을 좀 제대로 알고 치료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쭉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또 이제 채널을 고정하시고 그렇죠.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지 좀 정리정치적으로 좀 해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십견, 뭐 석회화 관염 등등에서요. 네. 네, 오십견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주로 평상시 이제 밑에서 움직이는 거는 상관없는데 주로 옷을 입을 때나 뭐 뒷짐질 때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게 계속 진행하게 되면 밤에 통증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석회화 관염은 네. 이제 어깨를 돌리는 힘줄에 석회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특별히 뭐 이제 팔을 많이 쓰거나 다치거나 그런 적도 없는데도 네.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팔이 빠질 정도로 많이 아프다고 하시고요. 네. 특별히 어느 부위를 아예 팔 자체를 움직이질 못하게 되세요. 네. 그래서 보통 이게 초반에는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치료를 하게 되면 재발이 잘 안 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계속 통증이 있다고 하면 석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힘줄 자체 이상이 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흔히 말해서 목에 디스크가 생기는 것처럼 손으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거고요. 네. 결국 손목 터널 증후군 자체는 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픈 것보다는 일단 제일 흔한 증상이 저린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손이 저리게 되고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새끼손가락 말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 네. 이제 저리게 되는 증세가 있고요. 손가락이요. 그렇죠. 네. 손바닥에서부터 손가락이 저리는 경우가 있고 네. 간혹 심한 경우에는 많이 눌려 있거나 그 기간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자다가 손이 이제 터질 것 같은 느낌으로 깨게 되고요. 오. 이게 너무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자체가 이제 마비가 생겨서 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그러면 뭐 컵 같은 물컵 같은 걸 들었을 때 저절로 떨어지거나 뭐 젓가락질을 할 때 자꾸 떨어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모든 질환이 다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뭐 질환이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뭐 약물 치료나 체외 충격파, 주사 치료, 뭐 물리 치료, 운동 치료를 통해서 거의 뭐 어깨 질환도 뭐 열의 9은 다 저절로 호전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대신에 뭐 통증이나 이런 게 뭐 약을 드시면서 너무 오래 참거나 더 아픈데도 일부러 움직이시면서 악화를 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가 굳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뭐 몇 달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으면 그 굳은 부위를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다 이제 유리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네. 네. 석회와 건염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석회이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내시경술을 통해서 석회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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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다 이제 뭐 의료 기술이 발달하게 돼서 네. 관절 내시경으로 하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마취를 해서 팔을 좀 당겨주는 상태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어깨 자체 관절이 굳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오십견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요. 저희가 피부 절개를 통해서 그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네. 저렇게 오. 불그스름한 부위가 보이는데 저런 부위가 전부 다 염증이 있는 부위고 두꺼워진 부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저렇게 집게 같은 걸로 아, 다 떼어내네요? 굳어 있는 부위를 다 풀어주는 겁니다. 오. 풀어줘서 잡고 있는 부위를 풀어내는 거고요. 네. 또 동반돼서 어깨 주변에 뼈나 그런 뼈가 자라 있는 경우에 네. 저희가 그 뼈를 이렇게 이제 박리를 해서 그 뼈 부위를 다 다듬어주고 염증을 네. 다 제거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보시면 신기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전부 다 저 이제 레이저 기구를 통해서 염증을 다 제거하고 있는 저런 과정이고 아. 그리고 뭐 피부 절개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회복도 빨라지시고요. 관절 내시경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수술 부위를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작게 되고요. 네. 또 흉터가 작고 절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 기간 자체가 짧아지고 또 수술 후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낮게 됩니다. 또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직접 카메라 부위로 보면서 어깨의 모든 부위를 보기 때문에 혹시 MRI나 그런 거에 상에서 보이지 않는 병변이 있을 경우 네. 직접 눈으로 보면서 치료가 가능하게 되고요. 마취 시간 자체가 길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같은 만성 질환을 앓는 분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수술하고 나서 통증도 짧아지고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빨라지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오십견을 치료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도 다른 치료로 다 이제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관절 내시경 치료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부위가
관절막이 두꺼워져서 염증 때문에 두꺼워져 있는 부위인데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여기 집게 같은 내시경 기구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굳어 있는 부위를 좀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서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붙어 있는 부위를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그 팔 자체는 시술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는 끝까지 다 올리거나 움직이거나 그런 건 다 가능한 상태로 되게 됩니다. 네. 네. 보시면 요게 엑스레이 상에서 어깨 위쪽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석회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분도 다른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 별 차도가 없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행하게 되는 게 석회 제거술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관절 내시경상에서 보면 이 빨갛게 생긴 부위가 이제 어깨 근육 부위고 그 사이 이렇게 하얗게 생긴 하얀, 부위가 네. 석회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제거를 해주게 되면 역시 뭐 통증도 금방 가라앉게 되시고 네.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게 됩니다. 네. 네. 뭐 아까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석회성 건염 환자분이신데 네. 이분도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석회고요. 네. 그걸 다 제거하게 되시면 오른쪽처럼 이전에 그 하얗게 보였던 석회도 다 실제적으로 엑스레이 상태에서 없어진 걸 확인하게 되고 네. 통증도 가라앉게 됩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상지에 생기는 질환 중에서 가장 네. 흔한 게 어깨에 생기는 질환이 뭐 제가 뭐 임상적으로 보면 많이 참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치료가 가벼운 치료가 아니고 뭐 수술이나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게 되고요. 오히려 손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금만 불편해도 오시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뭐 보존적으로 약이나 주사나 이렇게 치료해서 넘기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불편한 게 뭐 한 달 이상 간다고 하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어깨 같은 경우 저희가 흔히 봐서 뒷짐을 지었을 때 뭐 흔히 말해서 옷을 올린다거나 뒷짐을 지었을 때 뭐 허리 위까지 안 올라오거나 그런 경우는 일단 어깨에 이제 문제가 있을 요지가 가장 크게 되고요. 네. 또 이제 팔꿈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테니스 엘보라고 해서 만져보게 되시면 안쪽이랑 바깥쪽에 뼈가 튀어나온 부위가 있으세요. 네. 그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프다고 하면 그게 테니스 엘보에 속하는 이제 증상이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통증이 있을 때 일단 무조건 쉬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초반에 쉬는 것만으로도 호전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계속 아픈 거를 무시하고 많이 쓰게 되시면 팔꿈치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젓가락질하거나 그런 걸 아예 잘 못하시는 경우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통증이 있으면 좀 쉬는 게 좋으시고 네. 만약에 그 통증 정도가 쉬어도 가라앉거나 그러지 않으시면 적절히 치료를 해서 더 악화되기 전에 가벼운 치료로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쉬어보고 네. 오래 참지 말고 한 달 이상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빨리 내원을 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내원하기 전에 네.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이보다 좋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질병 그렇죠. 그렇죠. 네. 막을 수 있는 예방법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상지 질환이 제일 많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팔을 이제 무리하게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네. 예전에 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네. 계속 써서 생긴 뭐 퇴행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거나 뭐 핸드폰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그 쓰는 시간 자체를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고 어느 한 동작으로 계속 뭐 팔꿈치를 구부려서 계속 쓴다거나 뭐 손목 자체를 뭐 구부려서 쓴다고 하는 한 동작 자세를 계속하는 거 피하는 게 제일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잘 들으셨죠? 그리고 또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음. 대부분의 이제 질환이 있을 때 병원을 찾게 됐을 때 네. 다 뭐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재활 치료 정도로도 좋아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가장 이제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스트레칭 같은 게 가장 흔하고요. 뭐 네. 어깨 스트레칭도 괜찮고 손목이나 팔꿈치 스트레칭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모두 쓰기 전에 근육 자체를 뭐 염증이 생기기 전 단계에 충분히 풀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스트레칭이나 또 뭐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뭐 크게 힘줄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오히려 손상이 있는 부위를 조금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통증도 많이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좀 유연하게 해주는 게 또 좋다는 말씀이신 것 제가 같습니다. 이 말씀 왜 드렸냐면은 보통 병원에 가면 난 무조건 수술하라 그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일찍 안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일찍 가셨으면 그냥 재활치료나 네. 마사지 정도로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을 두고 났다 큰 병이 된 거거든요. 네. 잘 아시죠? 예. 자, 오늘 어깨 상지 관절, 그러니까 상체, 팔 쪽에 네. 관절 통증 바로 알고 또 그 원인을 알고 치료하자는 주제로 우리 연세무청 나은병원의 황병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